네. 그러면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김태경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10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시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김태경입니다. 한은주 선생님이 쓰신 그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에 대한 우리말 다듬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토론문은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 논문하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보도자료는 일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정보,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고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말 다듬기는 단지 우리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를 바로잡는 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용어나 차별적인 표현을 쉽고 바르게 고쳐서 소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분석 사례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표자께서 제시한 대체어들 중에 그 적절성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올라온 보도자료 408건을 모니터링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분석하신 거죠. 네, 근데 이 자료 수집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 실태 분석을 위해서 선택한 분류 기준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문 규범에 따른 다듬기,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세 번째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네 번째 공공성에 어긋난 말을 우리말로 다듬기, 이렇게 4가지인데요. 아까 발표에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에는 이제 일본 어투 용어하고 외래어만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면은 어려운 말 중에 무슨 한매 두매 할 때 그런 매 같은 일본어투 용어도 있고 해서 이 두 번째 기준하고 세 번째 기준으로 나눠서 분석한 이유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설명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3에서 이제 어려운 말의 이제 사례로 제시한 걸 보면은 오괴라든지 여부, 고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들을 어려운 말로 보신 기준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았던 논문과 달리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보니까 국어원의 다듬은 말을 참고로 하셨다고 했는데 국어원의 다듬은 말은 30년 동안 축적된 그런 결과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전염병 같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도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을 돌림병 이렇게 다듬어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다음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8건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이 전체 대상 자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표현이 몇 건이나 관찰이 됐는지 또 어떤 유형의 오류가 많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쉬운 말로 다듬어 써야 하는 대상에 구입이라든지 택배, 일조권 이런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식 한자어는 좀 우선적으로 순화될 대상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이렇게 그 일본식 한자어는 무조건 순화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다듬은 말을 제시를 할 때 그 문맥과 어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에 제시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볼 때 물론 이제 어려우셨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다듬은 말이 의미 전달에 좀 방해가 되거나 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보면 서울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오픈 일시에 뭐 이런 표현을 서울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게시일에 물론 이제 발표문에서는 조금 더 수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미랑 조사를 이제 써서 구체적으로 쓰면 더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거 좀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 랜선놀이 프로젝트의 경우에 계획, 기획, 사업, 과제, 일감, 연구과제 이런 말들로 대체할 수 있다는 대체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적절할지 그리고 과연 이런 말들로 바꿨을 때 그 맥락상 어색하진 않을지 좀 궁금했고요. 예, 5분 지났습니다. 다음은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권위적 표현의 예로 수여하다 예를 들으셨는데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된다 그거를 전달로 바꿔 쓰면 좀 의미가 달라지지 않나요? 네,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염려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독촉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미흡함이라고 쓰면 안 될까요? 네. 네, 저희 부족한 자료를 보고 네,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중간중간에는 저희도 함께 공감했던 네, 말씀들을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저희 자료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기로 저희가 제시한 대체어들 중에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네,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는 자료 자체가 보도 자료이고요. 서울특별시 말 그대로 기관에서 내보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정말 불특정 다수라는 것에 늘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때로는 노후, 낡은이라고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라고 할지라도 그런 정말 다듬어야 할 대상이 되는 소소한 부분들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미지 쓰는 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이미 등재되어 있는 외래어라서 이미지 쓰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에서 그 이미지라는 단어조차도 문맥상 안에서 볼 때는 분명히 사진이나 그림이나 또는 다른 용어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이 될 때 더 정확하게 정말 사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제공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부분을 누구나 이해하는데 이걸 꼭 이렇게 고쳐줘야 해 하는 부분들까지 잡아서 고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의 보도자료 한 편 600자 하면 사실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보도자료 한 편을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인 공공언어를 다듬어 보면은요, 한 편에 30개의 오류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쉬운 경우이고요. 때로는 60개, 70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경우에는 어문규범이나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요. 우리말을 다듬는다, 또 순화어를 바라볼 때는요, 사실은 저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순화어를 잡아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동시에 국어 기본법을 지키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하자.
그래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보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문서이므로 일반 국민이 정말 알기 쉬운 용어, 문장으로 그래서 최대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말 문장다운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어문규범을 맞춰 정말 한글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집중해서 잡아주자라는 의도에서 저희는 작업을 한 것이라 아마도 정말로 선뜻 저희도 종종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요. 이런 단어까지 해주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무척 많이 하나 정말 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에 항상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료 수집과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하셨는데요. 2012년부터 진행했던 보도자료의 정비였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리고 2019년 이전 2018년까지는요. 사실 서울시에 어떤 지원을 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봉사 수준에 가깝게 저희가 자료를 정비했던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는 기본법 자체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한다가 주됐습니다. 그래서 어문규범과 한글만 잡아줬지만 그 이후에 자료에서는 저희가 우리말을 다듬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자료 수집 자체는 정말 많이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누리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보도자료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았느냐. 그래서 그 기준은 조회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회수를 가지고 어떤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도 있고요. 정말 어떤 자료는 저희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유용할 것 같은데 해도 정작에 봐주신 분이 제로인 경우, 제로라고 쓰면 안 되죠.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10건이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노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자료 수집은 얼마나 많이 보아주었느냐에 따라서 선별을 했고요. 그에 따른 보도 자료를 물론 선별을 할 때요. 그냥 이게 조회수가 많으니까는 아닙니다. 내용이 얼마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고 국민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자료들인가 또 끝내라는 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주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이후로는요. 코로나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각 산하 기관별로 부처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는 것에서 오히려 자료를 수집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안에서 정보가 정말 많이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들 그리고 그 내용에 담긴 것들 중에서 조회수가 높으면서 일반 시민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어문규범에 맞춰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이런 부분이 사실 겹치는 게 저희도 매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자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일본어투 용어인지 외국어인지 또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분류의 기준을 두어서 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쉬운 말로 다듬어 써야 하는 대상이 구입, 택배, 일조권 등이 현재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 시간자는 무조건 순화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택배가 우리 기관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지만 일본 시간자어라고 명확하게 나왔고 또 다듬은 말 행정용어 순화어에도 다듬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듬어 쓰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듬어 쓰기를 약속하는 부분인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알려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도 택배라는 말을 안 쓰고 배송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게 저희가 다듬어 놨을 때는 집 앞 배송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일본어를 피해서 쓸 수 있게 하고요. 일조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민은 많습니다. 사전상에서도 다듬은 말 상황 안에서도 보면은요, 일조권은 일본어 투 생활 용어로 고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말로 다듬어 놨을 때 볕쬐 권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참으로 우리말이긴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고민이 많고요.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시는 합니다. 일조권이 실제로 볕쬐 권리다라고 저희는 보도자료를 우리말을 다듬는 데 있어서는 일부러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최소한 그렇다면 이런 일조권이 왜 일본어 투 용어다라는 걸 알고서 뭔가 고쳐야 하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는 보도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좀 더 좋은. 고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제가 토론을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알찬 토론과 답변 처음이고요. 그 바람에 정해진 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자유 토론은 진행 못해서 너무 정말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영 원장님 모시고 총평과 마무리 듣고 오늘 토론 대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야 되고 좀 더 많은 시간 토론을 하면 더 이 일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국공공언어학회는 이번 12월에 5호집을 발행하고 내년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